23장은 나쁜 수단을 좋은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자연의 작품들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질서에는 놀라운 상호 유관성과 유사성에서 그 질서가 우연의 소산도 아니요 여러 다양한 주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님을 잘 보여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국가도 그 비슷한 과잉으로 자주 병충해 시달림으로 다양한 배출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이런 말이 있고, 다음 페이지 8번째 줄에 로마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식민지를 세웠다. 다음 줄에 보면은 부패의 어머니인 한가라움이 전쟁보다 더 나쁜 어떤 해악을 끼칠까봐 이런 국민들에게 숨돌릴 계를 주지 않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우리는 오랜 평화에서 오는 질병을 앓고 있다. 무기보다 더 끔찍한 사치가 우리를 짓뭉개고 있다. 다음 페이지 588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사실 애국과의 전쟁은 내란보다는 훨씬 견딜 만한 불행이다. 하지만 나는 우리 편하자고 남을 공격해서 싸우겠다는 그토록 정의롭지 못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하지만 인간 조건의 허약함은 우리를 자주 그 같은 필요가 몰아가 좋은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을 쓰도록 강요한다.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완벽한 입법가였던 니쿠르고스는 그 스파르타 얘기죠. 국민에게 절제를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노예였던 엘로트 족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렇게 술독에 빠져 술의 노예가 된 것을 보고 스파르타인들이 이 악덕의 무질서를 해모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지막 줄에 보면 고대의 사람의 내부를 생생하게 보고 의술의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사행 선고를 받은 제수들이건 산채로 즐겨하라고 허락한 자들은 더욱더 옳지 못한 짓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한 짓이 더 용서받을 만한 하기 때문이다. 금투사나 금객들이 바로 면전에서 붙어 싸우며 토막내고 죽이는 지나치게 격렬한 구경거리를 통해 로마인들이 국민들에게 용맹을 가르치고 위험이나 죽음을 경시하도록 훈련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 글래디에이터 금투사들 초기에는 그 죄인들을 썼지만 나중에는 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얘기 나오고 있죠. 590쪽에 밑에서 5번째 줄쯤에 초기 로마인들은 이 본보기를 위해 죄인들을 썼다. 그러나 나중에 죄 없는 노예들과 그런 일을 하려고 자기를 판 자유인까지 썼으며 심지어 여자들까지 썼다. 원로원 위원이나 기사들, 그 다음 여자들까지 썼다.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로마의 근세에 관하여 로마 근세가 대단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 593쪽에 보면은 5번째 줄쯤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로마 시민의 근세는 그들이 빼앗은 것보다 주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뭐 읽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로마가 근세가 대단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8번째 줄쯤에 로마인들은 자고 이래로 자기들이 정복한 왕들에게 왕국은 그대로 소유하되 로마의 권위를 따르게 하여 왕마저도 지배의 도구로 삼았다. 왕들까지 지배의 도구로 삼았다. 타키투스가 말입니다.
그다음 25장에 보면은 그 병자의 흉내를 내지 말 것. 우리 그 어렸을 적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뭐라 했죠. 우리가 뭐 이상한 짓 바보나 아니면은 또 아픈 사람 또 그런 흉내를 내면은 되게 뭐라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시중 들고 수행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풍에 걸린 척 했다. 종국에는 운수가 그에게 완전한 통풍 환자가 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게 596쪽에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 줄을 보면은 어쩐지 운수는 우리 말대로 되게 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아픈 척 하다가 병자가 되어버린 예를 많이 들었다. 병자 흉내지 말 그런 얘기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겁을 주기를 운수가 지금은 멋으로 하는 그 짓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동작으로 만들 거라고 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여기서 관련된 내용 중에 재밌는 게 그 597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그런데 이 여자 광대가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네. 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라네. 그 여자 광대는 자기가 장님인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 집이 어둡다며 자꾸 돌보는 사람에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달라고 조른다네. 우리가 그 여자를 보고 비웃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부디 믿어주기 바라네. 아무도 자기가 인색하다는 것, 욕심장이라는 것을 모르네. 게다가 장님은 안내자라도 붙여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내자로 삼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네. 나는 야신가가 아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야신가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 우리 밖에서 우리네 병을 찾지 마세나. 병은 우리 안에, 우리 내장에 들어있네. 게다가 우리가 병든 줄도 모른다는 것이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네. 하지만 우리에겐 철학이라는 아주 감미로운 치료약이겠지. 다른 약들로는 치료된 후에나 기쁨을 느끼지만 이 약은 기쁨과 치료를 동시에 주니 말일세. 이거 이제 세네카가 한 말이라는 거죠. 원래 주제에서 벗어났다는데. 뒤에도 원래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오죠. 뒤에 또 26장에 뭐 엄지손가락에 관하여 이것도 참 이 사람도 그 주제를 참 다양하게 가져간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로마에서 엄지를 오므리 아래쪽으로 내려 누르면 호감의 표시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엄지를 올려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 비호감을 뜻한다고 돼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엄지손가락을 다친 사람은 무기를 충분히 단단히 질 수 없다고 보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 줬고 그 다음에 그 패배한 병사들에게는 엄지를 자르게 했죠. 대항하거나 노를 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때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 군대 안 가려고 이 검지를 잘랐죠. 조금 잘라 방아쇠를 못 당기니 그래 군대 면역을 탈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실수로 뭐 이렇게 사고를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오해받지 이거. 근데 뭐 옆으로 공장 있는 데서 이제 다치거나 뭐 널치가 찍거나 해가지고 이제 병신을 만드는 거. 옛날 군대 안 가려고 진짜 이거 찍었다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 들었어. 저도 들은 군대가 워낙 힘들고 힘들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솔직히 엄지 왜 발가락도 그렇게 되지만 엄지 이게 큰 그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거든. 정말 중요하대. 엄지를 다치니까 발도 맞아 힘 없어. 전체 발도 균형이 엄지 발가락이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했어요. 저도 한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니까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자, 27장으로 볼까요? 비급함은 잔인의 어머님입니다. 나는 비급함이 잔인의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리고 고약하고 비인간적인 심보의 독살스러움과 악착스러움은 대개 여성적인 유약성을 동반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자들이 별것 아닌 이유로 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이게 영혼의 요약함이 그들을 그렇게 극단으로 기울게 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 비급하기 때문에 잔인해지는 걸까요? 원래 잔인해서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잔인은 처음 잔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거기 보면 마지막 줄에 마지막에 세 번째 줄인가? 그 마지막 줄에서 용감한 행위란 저항하는 것을 상대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니 용감성은 저항할 때가 아니면 항수를 죽이게 내키지 않는 법입니다. 용감성이죠. 저항이라는 용감성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나 유약함은 잔치 마당에 저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저 첫 번째 역할 그 용감이죠. 저항하기 위한 용감성에 합류하지 못했으니 학살과 유혈이라는 두 번째 역할을 제 몫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제에서의 학살은 대개 민중과 보급부대가 저지른다. 앞에 있는 전투부대가 저지른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그 비급함이 잔인하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잔인하시더라. 우리도 예전에 그 일본 분등보다도 흥등 앞잡이들, 조선인 앞잡이들이 더 잔인했다고. 거기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복수할 때에도 어떤 단계를 지켰는데 요즘 우리는 최종 단계에서 시작하며 처음부터 죽인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급함이 아니면 무엇인가? 적을 죽이는 것보다는 굴복시키는 것에, 죽이는 것보다는 창피를 주는 것에 더 큰 용감성과 멸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안다. 게다가 그랬을 때 복수의 욕망도 더욱 만족스럽게 채워진다. 왜냐하면 복수는 자기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603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그는 잘 쉬고 있다. 그 다음에 그를 죽이는 게 앞으로 당할 모욕을 피하는 데는 좋겠지만 이미 일어난 모욕을 복수하는 데는 좋을 게 없다.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은 용맹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행위요. 죽임이죠. 죽임은 용맹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행위요. 용감성보다는 조심성의 행위, 공격이라기보다는 방어의 행위이다. 그로써 우리가 복수의 진정한 목적에서도 우리 명성에 대한 배려에서도 벗어나는 것은 명백하다. 그가 계속 살아있으면 같은 일을 또 당할까봐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를 처치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그대의 안위를 위한 것이다. 정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비겁한 사람은 잔인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비겁함 때문에 잔인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05페이지에 중간에 잠깐 위에 한 사람의 싸움이 제2, 제3, 제4자를 동반하는 관행 역시 비겁함의 한 양상이다. 옛날에는 둘만의 결투였다. 그런데 지금은 조전이요 교전이다. 혼자인 것이 두려워서 그런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네 번째 줄인가요? 자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것이 아닌 용기와 힘을 끌어들이는 이 같은 행동은 비열하고 부당한 일인데다 자기의 운수를 남의 운수와 얽히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 확고하고 당당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불리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뭐 그런 표현들 우리가 교육에 나오네. 608쪽에 네 번째 줄에 교수법의 정도를 따르자면 실습보다 이론을 먼저 익혀야 할 텐데 우리는 학습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검술 배우러 갔다는 것이 검술부터 먼저 배운다는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조금 말이 안 맞지만 608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전투의 명예는 용감하고자 하는 열심에 있지 기술에 있지 않다. 그런 기술은 뭔데? 그 다음 표지 계속해서 보면 자기가 거둔 승리를 자신의 용기보다 금술 탓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용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럼 금술은? 기술은? 검술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마음의 성취가 고되야 된다. 609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집정관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는 병사들에게 무기를 다루는 재주와 기술을 가르쳐서 용덕의 기술을 결합시킨 최초의 인물이다. 개인적인 분쟁에 쓰라는 게 아니라 로마 국민의 전쟁과 분쟁에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하, 611쪽에 또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다. 필리포스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필리포스가 무엇보다 비겁하고 겁이 많은 자라고 하자 황제는 그 즉시 그가 살인할 자여 잔인한 자라고 결론 지었다. 그 비겁하고 겁 많은 자를 살인할 자여 잔인한 자라고 결론 지었다는 거죠. 무엇이 폭군들로 하여금 그토록 살생을 좋아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자기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그들의 비겁한 마음은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자들을 죄다 몰살해 부리는 것 외에는 자기 자신을 안심시킬 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자들까지 핥힐까봐 두려웠어. 모두 다 무서웠어. 모두 다 후려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한 말. 최초의 잔인성은 잔인성 그 자체로 인해 실행된다. 거기서 정당한 보복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 그 공포가 이어지는 1년의 새로운 잔혹행위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거기 뭐 다른 얘기도 좀 나오고 613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폭군들은 두 가지, 즉 죽이는 것과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 죽음을 오래 끄는 방법을 찾으려고 온갖 재주를 부린다. 614쪽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믿을 만한 사람인 칼콘딜라스는 그의 시대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남긴 기록에서 가장 혹독한 행벌로 무함마드 황제가 자주 행한 행벌을 들고 있다. 행경막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 몸의 정가운데를 오늘도로 단칼에 자르게 하는 것인데 그 때문에 한 번에 두 죽음을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완전히 살아있는 양쪽이 잘린 후에도 오랫동안 고통에 짓눌려 날뛰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다른 역사가들이 에피로스 영주들이 당했다고 언급하는 고문이 내겐 더 잔혹하게 여겨진다. 어찌나 악질적으로 짜인 세심한 방법으로 조금씩 그들의 가죽을 벗겼든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보름이나 생명을 부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죠. 가장 좋은 죽음이 가장 응급결에 짧은 죽음이라는데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에는 잣대가 있다.
28장입니다. 감찰관 카토와 자기 자신의 살해자 카토를 비교하는 자들은 이 카토가 유명한 사람이 카토가 두 명이 있거든. 데카토, 소카토가 있는데 우리가 말했던 저성의 문지기는 연옥의 문지기는 소카토에 있었거든. 자살한 사람. 데카토 아마 이 카토는 그 카르타고 전쟁에서 마지막 끝나고 난 뒤에 카르타고를 몰살시켜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었던 사람 같은데.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제각기 때가 있다. 617쪽 첫 줄에 그 말이 있는데요. 카운트 egzemplo 네 번째 줄에 군대의 수장으로서 한창 교전 중에 따로 떨어져 신에게 기도하는 데 일중했던 것을 사람들이 비난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죠. 중간에 보면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매일 무기 훈련으로 자기를 단련하는 것을 소리 높여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필로포이메는 이렇게 말했다. 왕이 그 나이에 무기 훈련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야지. 그 다음에 젊은이는 준비를 해야 하고 늙은이는 누려야 한다고 hen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천성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악덕은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다시 젊어진다는 것이다. 야, 이거 참 가슴이 딱 와닿네. 우리는 매일 사는 것을 새로 시작한다. 우리의 호기심과 욕망은 좀 늙음을 느끼기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덤에 한 발을 들어 놓았는데 우리의 욕망과 계획은 늘 태어나기만 한다. 우리 지금 사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다 정년을 했는데 또 직장을 구해서 일하러 가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건강한데 집에서 너무 맡기고 뭐 이러면서 직장을 또 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가 집에서 빈들빈들 놀고 있으면은 아주 안 되는 사람으로 군들면서 놀고 있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괜찮은데.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아니 놀 수 있는 사람 노는 게 낫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아니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못 노는 거겠지. 이 사람 무슨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 아닐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늙어서 조금 일거리라도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셔프링을 받는 사람들 아닐까. 그 전체 사회 구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한다고 해서 벌려지나요? 벌려지도 않는다는 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벌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주변에 보니까 뭐 은행 지점장을 할 정도 되는 애들이 한두 개월 쉬고는 일을 하러 가는데 뭐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4대 보험을 우리가 이제 연금을 받으면 그 보험료 나가는 게 한 3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직장을 가면 그렇게 된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가면 사대보험을 거기에서 내주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렇죠. 재산이 기본적으로 은행 지점장쯤 했으면은 뭐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일은 하되 한 번씩 모여서 여행을 간다든지 또 좀 여유 있게 뭐 기회가 되면 좀 한 번씩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시간이 안 난대요. 시간이 없으면 못 쓰는 거야.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야. 저는 돈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써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줄 몰라서 못 쓸 수도 있죠. 아니 불안한가 봐요. 노후에 뭐 그렇죠. 요즘 오래 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그 연금 생활자가 좋은 게 오래 살아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연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연금 받아서 금방 근데 죽었거든요. 그만 자식들의 문제라든가 어떤 주변에 이제 그렇지. 이런저런 맞아요. 걸 생각하니까 자식들 지금 자기가 재산을 쓰기는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이제 재산은 어쨌든 뭐 큰 어떤 그걸로 놔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받는 연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 전에 모 금융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돈이 얼마 필요하노 이러니까 보통 1인당 90세까지 산다고 보면 한 달에 300만 원씩을 계산하면 9억이 필요하다네요. 30년 됐을 때. 30년을 쓴다고 보면
300만 원씩. 300만 원 가지고 되나? 근데 300만 원으로 잡으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50만 원만 받으면 4억 5천만 원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물가나 국가의 제리 보조하는 걸 계산하면은 300만 원 이상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60대까지는 돈이 써지는데 70대부터는 돈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아,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만 괜찮으면? 네, 건강을 유지를 잘하면서 자기 삶의 루틴만 잘 지키고 관리를 하면 충분히 소소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그림 같은 데 보면 이태리의 골목 이런 데서 보면 노인들 그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재현을 못 한대요. 어디 갈 때도 마땅히 없고, 뭐, 먹거리도 너무 많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비싸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 데 대해서 정서적으로 젊은이들이나 사회가 공감도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가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장수 아니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은 네, 못 봐서 봐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이 예, 문화가 그렇죠. 없는 예, 거죠.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때는 좀 근데 괜찮지 않을까? 솔직히 서울에서 교수님 아니고 뭐 종로에 가면 예, 옛날부터 예. 그거는 오래된 거잖아요. 뭐 파우더 맞아요. 공원에 가면 음. 노인분들이 그 나와서 드시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 진짜 제가 처음 본 것만 해도 20-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누린다기보다는 그냥 놀이잖아요. 네, 그냥 네, 문화잖아요. 네. 그냥 그 연세 되셔가지고 그냥 나와서 하루 소일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데 그거를 보는 이제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문화가 좀 그죠 긍정적으로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젊은 애들 싫어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노인들이 뭐 지금도 하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딱 좋게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문화가 왜 그러냐니까 저도 종로를 되게 좋아해서 가면은 꼭 들러보는데 이 자연과 함께 편안하게 즐기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먹고 술 먹고 포장만 차고 이러거든요. 이 전부 다 오후 한 8시 되면 다 구역마다 요 골목에는 70대 요쪽에는 60대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술 취해갖고 나와가지고는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또 나오고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젊은이들도 술을 먹지만 좋은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독서를 한다든지 뭐 또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성숙이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마산 같은 데는 아예 갈 데가 없고 큰 도시에 가도 좀 정제된 도시가 아니면은 그래서 요즘 제가 학부 도서관을 한 번씩 가는데 도서관이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쟤처럼 은퇴한 노인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분들이 난 참 불쾌한 게 전화 벨림 소리 그대로 나고요. 그리고 먹는 걸 가져가 뜨거운 물이 여면은 이러면서 먹어요. 그리고 전화가 울리면은 무음으로 해놨다가 나가면 되는데 나가면서 전화 다 받고. 그 젊었을 때 그 도서관 생활이 안 했던 사람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쉬러 오는 거지 도서관에. 그러니까 구석에서 놀이터로 생각하는구나. 엎드리가 있다가 책을 보는 척 하는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책을 다 2시간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못 먹는 세대들이 머그잔에 주면 친구들하고 반반씩 나눠 먹는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떠들어버리지. 휴대폰은 대다수가 보면은 스피커폰에 연결해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 상대방이 알거지 막 하거든. 제가 그저께는 헬스장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보면서 그 노인을 안 갈구고 싶었는데 샤워장에 가면 딱 만나는 거야. 근데 타올을 6-7장을 써요. 발에 깔고 엉덩이 깔고 자기 면도기까지 드라이로 다 말리고 머리도 없는 분이 그래 내가 참다 보통 내가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도 불쾌해서 그 노인장이라면서 내가 이제 영감님이라면서 예 이러더라고요. 댁에서도 타올을 6-7장 쓰시니까 당발의 이야기가 나는 그분이 화를 냈으면 말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예, 저는 집에서 그렇게 써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나도 빡 놀래가지고, 이거 댁에서 가족들이 되게 힘드시겠네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머리를 싹 닦더라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댓글이 그 좀 젊은 사람들도 아는 거 보니까 어디 뭐 가게를 좀 갖고 있거나 뭐 그런가 봐요. 집에서 그래 안 쓸 것 같은데. 집에서 절대로 그리 못 쓰죠. 저는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면은 타월을 한 장 쓰고 한 장 더 가져올 때가 있는데 겨울에는 한 장만 써도 충분히 머리 말리고 다 하거든요. 여자들도 진짜 심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아이목욕탕 가면은 여자들은 타월을 입구에서 2장 주잖아요. 뭐 마사지 할 거 다 하고 뭐 오일 쓰고 이러면은 환경이 뭐 엉망되거든. 거기다 음식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헬스장 몇 번 바꿨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618쪽에 근데 보면은 교수님 중요한 게 울산이 롯데호텔이 싸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요. 시원하게 롯데호텔이 싸. 울산이 싸. 618쪽에 중간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 부부, 명예, 지식, 건강, 나 자신에 대한 근심 같은 사는 것을 심란하게 만드는 여러 욕망과 근심을 가라앉혀 준다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이 노년에서 발견하는 위안의 전부이다. 그런데 이 사람 감찰관 카토죠. 아까 늙어서 그리스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는 영원히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할 때 말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근데 배우는 거는 괜찮잖아. 좀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부를 해야 한다면 우리 조건에 알맞은 공부를 하자. 그렇게 늙고 사역해진 마당에 그런 공부를 못하러 하느냐는 물음에 더 낮게 더 내 뜻대로 떠나려고라고 대답했던 사람처럼 대답할 수 있도록 소카토가 자신의 종말에 가까움을 느끼던 점, 영원 불멸에 관한 플라톤의 대화편을 접하고 했던 공부가 바로 그런 공부였다. 마지막 줄이 세 번째 줄에 집정관 선거에서 떨어진 날 밤을 그는 놀이로 보냈다. 죽을 작정이든 그 밤은 독서로 보냈다. 생명을 잃는 것이나 공직을 잃는 것이나 그에게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것이다. 저는 진짜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나도 내내 퇴직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전부터 밤늦게 책을 보면서 엄숙하게 그 자체가 좀 이상하다. 퇴직한 거하고 그냥 한 거 무슨 똑같아. 그러니까 퇴직하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지 뭐. 제가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뭐 하고 놀아야 될까 고민이 하루에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요즘 고민이 많지. 근데 진짜 살롱 문화처럼 우리가 이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되게 이런 식의 진짜 조금 뭔가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란 이런 커뮤니티라고 하기 그렇고 이걸 뭐 보면서 이것도 맨 살롱이잖아. 이런 게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시켜가지고 되죠. 좀 다른 방법이 좀 더 첨부가 되면 더 좋죠. 그게 너무 이제 가까워지다 해도 안 되고 적당한 자기 서로가 인트레스트가 맞는 부분에서끼리만 놀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비슷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나이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인트레스트 필드가 좀 달라질 거거든. 생각이 좀 달라지고. 이 합포구 자체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창동예술촌에 그 천장 자, 29장인가요? 용기에 관하여 나는 충동적이고 튀는 성정에서 나온 행동과 결단과 참을성에서 나온 태도 사이엔 큰 차이가 있음을 경험을 통해 발견한다. 또 나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음을 잘 안다. 이 기적 같은 얘기 돌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6번째 줄에 질서, 절제, 지조가 문제되는 일이 아니면 대체로 허약하고 결함 많은 사람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때문에 한 인간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주로 그의 평범한 활동을 검토하고 일상생활 중의 그를 포착해야 한다고 현자들은 말한다. 그 위에 재밌는 표현. 아니요 그것은 영혼을 이거 위에 377페이지 이 밑에 영혼을 밀어올리고 흔드는 어떤 점에서는 영혼을 홀려 저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종의 정령이다라는 거.
되게 재미있게 잘 표현했어. 그다음 그 621쪽의 마지막 줄에 됐죠. 영혼을 그런 사상에 합체시키는 것은 대단한 일이요. 행동까지 부합하게 하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그다음에 그 앞에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그가 그 필론이겠죠. 개를 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는 인간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기란 참으로 힘들다. 그러니 사물들과 우선은 행동으로 싸우는 걸 의무 삼아 노력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땐 이치로 이론으로 싸워야 한다.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또 아내의 질투 때문에 뭐 너무 화가 나서 잘랐. 그게 참 이건 바보 같은 짓 같고. 바보 같으면 왜 화를 내? 그다음에 근데 자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진 않겠지. 623페이지에 사람들이 스님들도 있어요. 아, 예. 623페이지 여자가 또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얘기 있고 남편한테 그 구박하고 얻어맞아서 그 다음에 인도의 부인은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을 따라 죽게 되어 있어서 서로 사랑받을 그 희생탈전을 벌인다는 얘기. 참. 근데 이 보면서 왜 자기 부인이 죽으면 따라 죽는 남편을 넣는가 몰라. 다 여자들만 따라하고 남자들 또 여인의 순장되고 그러는데. 지극히 남성 위주의 네. 사회 같아요. 626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전생에 걸친 끊임없는 성찰, 그것이 이런 기적을 만든다. 페이텀, 숙명에 관한 논쟁도 우리의 다른 논쟁거리 가운데 섞여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일들과 우리의 여지까지 결정적이고 불가피한 필연성에 결부시키려고 우리는 여전히 해묵은 논리 여진한다. 의당 그러시듯 하나님은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심으로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현재이니 그분은 예견한다기보다는 보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일이 일어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예지 안에 들어있는 일들의 원인 목록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 또 당신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긴 자유에 의한 의지적 동기들도 기록해 두셨으며 우리가 가오를 저지르길 원함으로 인하여 가오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 이거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주님의 그 큰 뜻 안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 또 구체적으로 저 사람 될 놈, 절대 안 될 놈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큰 테두리는 주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그 뒤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627 그 각주에 보면은 신앙의 결실을 보여주는 행동들과 그러니까 그 신교는 신앙을 위주로 중심적으로 하고 카톨릭은 열매는 신앙의 열매는 행위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신앙과 열매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열매에 대한 무시란 개신교들을 겨냥한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토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그토록 용감한 투지로 가득 채워주느냐 묻자 그는 한 토끼를 용기의 지존한 스승으로 삼았느라고 대답했다. 저는 그 토끼가 계속 피해 다녔다는 거죠. 토끼가 자기 운명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고 화살이건 칼이건 우리 숙명이 허락하지 않는 한 호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숙명은 우리가 미루거나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이성이
모든 종류의 인상에 얼마나 영향받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 특히의 역사가들은 특기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수명은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데 명백히 일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얘기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페니키아에 종속된 아사신족들 얘기, 반대 종교의 신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그래서 그들처럼 유익한 사례를 위해 저 자신이 당할 위험은 모두 하찮게 여기며 혼자서 또는 둘이서 죽음을 불사하고 적을 암살하러 적진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흔히 일어난다. 여기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